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여기서 하나 양보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양보를 해야 될지 상임위가 야당한테 죄만 주면 우리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적격자에 대해서 진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는 다시 우리 의원들 것을 확인해서 계속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 임명권을 쥐고 있는 원내 정당들의 기싸움이 거셌습니다. 논란 끝에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위원회 임명 처리에 대해 야당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 없이 다수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건 아닌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합니다. 차관급인 위원을 야당이 임명하는 정부 조직은 방통위밖에 없습니다. 방통위가 방송계와 통신계에 지닌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미국의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바로 이런 구조로 운영이 돼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 상임위원들이 있는데 미국도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결국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합의제예요. 합의제. 근데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합의제가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어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출범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따로 출범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전파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 공공재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를 통해서 모든 콘텐츠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정성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임무가 있는 거죠.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다수결 제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있었던 방통위원장 청문회 질의에서 이호성 위원장 또한 방통위의 다수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도가 의무사는 아니고 그러나 현재의 가버넌스에는 좀 문제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여야 구도 또 게다가 여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사들을 보냄으로써 그리고 이제 논의에서 항상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 결정해버림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권을 행사합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위원들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정당은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는 집단이잖아요. 그 정당에 추천을 하다 보면 결국 정당의 요구나 정당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좌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사실은. 방통위원들을 추천하는 단위를 정당으로 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정당에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정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정말 소신 있게 또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또 5명 중 3명만 합의해도 통과되는 다수결제는 합의보다는 속전속결로 의사진행을 하게 합니다. 이제 사실 잘못된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어떤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계속 어떤 정치적 갈등만 벌이다가 어떤 행정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
다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합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다수결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설립 목적인 합의제 특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19대부터 계속해서 이 합의제 기구의 정신에 맞게 이 특별다수제로 바꿔야 된다. 적어도 5명 중에 3명이 아닌 4명 정도가 같이 합의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냈어요. 저도 냈고. 근데 19대 지나면서 폐기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20대 들어와서는 이제 당론으로 그러면 5명 방송위원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대통령 임명하는 위원장이고 나머지 3명 중에 2명은 야당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1명은 그 여당이 나머지 1명을 추천하고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공정성을 좀 담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당론화 했는데 아직 이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야당이 된, 그러니까 예전에 여당이었던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새로운 개정안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뭐 좀 아직 그 임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합의제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방통위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기구의 성격에 맞춰서 기구를 그 위원들이 운영하는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는 의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건데, 다수결로.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의 능력, 리더십, 자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5명의 위원들이 마음을 맞춰서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합의제로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분야의 산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통위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TV 선솜이었습니다.